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서, 사회교과서 40쪽부터 42쪽 공부를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교과서를 펼쳐주시고 필기 도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 민주주의란 무엇이라고 했죠? 민주주의. 자, 우리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정치 제도를 제가 무슨 수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정치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치라고 해서 우리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정치는 우리의 하루 24시간 안에도 굉장히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면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해결책이 결정된다면 민주적으로 우리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그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인의 반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대요.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정치 활동을 잘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 볼게요. 남자친구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새로운 의견입니다.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리를 앉자. 좋은 점은 매일매일 새로운 자리를 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늦게 오는 친구는 자꾸 원하지 않는 자리를 앉게 될 것 같아요. 자, 장단점은 늘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다라고 했네요.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좋은 점은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동성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은 점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둘이서 놀 수도 있는 거고 또 남자친구와 짝꿍이 되고 싶은 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짝꿍이 되고 싶은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에도 장점, 단점이 있는 거고요. 자,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키가 작은 친구는 앞에, 그리고 큰 친구는 뒤에 앉게 되면 좋은 점은 그렇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키 큰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벽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선생님은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앞에 벽이 있는 것처럼 칠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기억이 있고 대신에 단점은 키가 큰 친구들은 매번 뒤에 앉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불편하고 또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친구 볼까요? 이 친구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은데 시력을 고려해달라. 이거 역시 장단점이 있겠어요. 만약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자꾸 앞에 앉게 되면 그 친구만 앞에 앉게 되니까 앞에 앉고 싶은 다른 친구들은 살짝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 맞아요. 재미도 있고 긴장감도 있고 내가 이번에 누구랑 짝꿍이 될지 그리고 누구랑 같은 모듬이 될지 궁금하기도 할 텐데 단점은요. 이 많은 것들 있죠. 키 순서, 시력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어요. 자, 장점과 단점 모든 의견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반의 주인, 모든 학생들은 반의 주인으로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 활동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지 볼 텐데요. 자, 소영인의 반에서는 무엇을 열었대요? 맞아요. 학급회의를 열었대요. 자, 학급회의를 왜 열었냐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하나로 모든 과정이 바로 토론, 여기서는 학급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옛날에는 왕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두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할 수는 없었지만 대신에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대화를, 그 오래 걸리는 의견을 모으는 그 과정을 우리는 토론, 토의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학급회의를 개최했어요. 한번 어떤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고, 그랬더니 반대 의견이 나오네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이 다 다른데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거는 저기 멀리 사는 친구한테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키가 큰 친구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칠판에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합시다 라고 두 번째 의견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의견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키가 크면 그 친구는 항상 뒤에만 앉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키 순서대로 앉는 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시력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고려할 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책상 배치를 좀 달리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모듬을 만든 다음에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 앉으면 어떨까요? 라고 모두의 의견들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학급회의가 열렸겠죠. 의견이 이렇게 좀 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을 거예요. 절충안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소영인의 반 학생들은 우선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가장 먼저 고려할 게 키 순서래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고 모듬을 만든 다음 책상 배치를 좀 고려를 했어요.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앞자리로 바꿔준대요. 키 순서대로 앉되 만약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뒤에 있다면 앞으로. 자,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또 바꾼대요. 그러면 좀 새로운 자리를 자주 앉을 수 있겠네요. 모둠별로 또 일주일씩 자리를 바꾼대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키 순서대로 앞에는 키가 작은 친구, 그리고 뒤에는 키가 큰 친구를 앉되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우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새로운 자리를 계속 앉고 싶기 때문에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꾼대요. 이렇게 하면 모두의 의견이 조금씩은 들어간 것 같아요. 모두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내 의견 그리고 친구의 의견이 조금씩은 다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하고 절충안을 찾은 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방법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벽에 가까울 뿐이지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라고 했네요. 우선은 해보고 우리도 새로운 방법이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올바른 대화, 그리고 토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화와 토론을 해야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말로 원활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데요.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가 관용, 그리고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관용이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용은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올 텐데 내 의견과 다른 의견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관용. 자,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비판적 태도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의 의견이 왠지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다 맞다 이게 아니라 조금 다시 한번 저게 옳은 의견인지 과연 실천 가능한 방법인지를 따져보는 태도를 비판적 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가끔 비난하는 것과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의 의견을 무조건 잘못됐어. 이게 비판적 태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비난이에요. 단순한 비난이지 비판적 태도는 저 의견이 옳은지 아니면 옳지 않은지를 내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비판적 태도 중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조금씩 모이려면 내 의견 중에서도 이 부분은 좀 포기해야 되고 이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포기하는 그런 태도, 바로 양보와 타협입니다. 내 의견을 100% 실천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양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와 타협.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네 번째를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론은 꼭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관용, 받아들이고 비판, 옳고 그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잠시 거리를 두고 저 의견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의견을 모을 때는 이렇게 조금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태도, 그리고 결정이 된다면 그거를 다 같이 꼭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42쪽의 그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렇게 남자친구가 키 순서대로 안 짠 의견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의견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고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니 이거는 맞습니다. 관용이 되겠죠.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자, 그런데 이 친구는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는 우리 다시 앞쪽으로 자리를 바꾸는 게 좋겠어 라고 이거는 양보와 타협을 한 거예요. 즉, 키 순서와 시력을 이제 그 의견을 좀 모은 거죠. 절충안을 찾은 거니까 양보와 타협점을 찾은 게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고 협의하는 것, 양보와 타협. 그런데 이 머리띠한 친구는 키가 큰 친구가 만약에 시력이 좋지 않으면 그 친구를 배려한다고 우선 앞자리에 했는데, 그러면 뒤에 앉은 친구들이 그 친구 때문에 칠판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비판적 태도는 옳고 그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런 비판적 태도가 있어야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의견대로 만약에 눈이 좋지 않은,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앞자리에 앉았을 때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어떡하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가 키가 크다면 뒤 친구들을 가리지 않게 좀 옆으로, 앞자리 중에서도 옆으로 책상을 배치하면 어떨까요? 좀 책상을 틀어서 배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똘똘해 보이는 친구가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마지막에 이 실천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이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받아들이는 관용, 두 번째가 맞는지 생각해보는 비판적 태도, 그리고 세 번째가 의견을 모을 때 양보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때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에서 이번 달은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니 다 같이 용돈을 줄이자. 너는 한 달에 용돈이 10,000원이었지만 1,000원으로 줄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선 맞아요. 우리 가족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관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비판적 태도,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1,000원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사야 되고 그걸 위해서 1,000원은 부족합니다 라고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양보와 타협. 제가 그러면 한 4,000원
5,000원까지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양보와 타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용돈을 주시면 이제 그것에 맞게 자신이 실천을 하는, 전략하는 태도, 실천이 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민주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양보와 타협이 잘 안 되면, 만약에 이 방법대로 잘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만약에 양보와 타협이 잘 안 됐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수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바로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비판적 태도, 그리고 양보와 타협, 실천까지 이 태도들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번 수업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 갈수록 태산이네. 진짜 학교도 지겨운데 여기까지 와서 또 학교야? 너무해. 하필이면 왜 여기로 온 거야? 태수야,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여긴 그냥 학교가 아니라 성균관이라니까, 성균관. 공기에서마저 학문의 기운이 느껴진다. 학문의 기운 좋아하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넌 학문의 기운 실컷 느끼고 와. 난 밖에서. 어딜? 어림도 없어, 너. 이거 놔! 저 사람들. 어허, 어서 부엉이 울음소리를 내보라니까. 부엉. 에이, 이 녀석아! 원래 신입생들은 이렇게 환영식을 치르는 것이다. 아, 과제는 많은데 갑자기 피곤해지네. 내일 시험이 있으니 이 서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읽고 요점을 정리해 오거라. 이 선배님은 너무 피곤하구나. 네, 이번엔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 제대로 해야 할 것이야. 책 이리 줘. 일어나. 괜찮습니다, 선배님. 우린 선배가 아니야. 너와 같은 신입생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니? 너희들은 괜찮니?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식이랍시고 자꾸 이상한 장난을 치시고 말도 안 되는 걸 해오라 시키시니 괴로워. 저 사람들 저번부터 나쁜 짓만 계속하네.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줘? 아니야. 무슨 소리야. 신입생은 다 이렇다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참아야지. 이번에 제회에서 장의를 새로 뽑는다면서? 자네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난 하인수를 생각하고 있네만 자네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네. 아까부터 다들 제회하는데 제회가 뭐야? 장의는 뭐고? 아마 성균관 학생 자치기구를 말하는 걸 거야. 자치기구? 학생회의 같은 거야? 민주, 너 성균관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네? 그럼 장의는 뭐야? 사실 드라마에서 봤어. 장인은 옛날 말은 너무 어려워서. 아유,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못 참겠군. 여기서 잠깐, 장인은 제회의 우두머리를 뜻해. 성균관에서는 제회라는 학생 대표 회의를 통해 유생들이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장이라는 대표도 유생들이 공개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지. 아, 그래? 이건 비슷하네. 우리도 학생회장 직접 뽑는데. 그러고 보니 꼭 대통령 선거 같기도 해.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잖아. 그렇지. 이곳 성균관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표단이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어길 경우에 체벌까지 직접 결정해.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인 다수결의 원칙도 잘 지키고 있지.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재회가 열리려는 것 같으니깐 직접 보도록 해. 직구준 장난을 치는 선배들 때문에 많은 신입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오늘 장이 선출 전에 먼저 후보로 나선 유생에게 신입생 환영식 문제에 대한 공약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다. 규칙을 따로 정하지 말고 유생들이 스스로 심한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합의하는 수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제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유생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릅니다. 최근 장난의 정도가 매우 심해졌고 그 때문에 성균관을 떠나고 싶어하는 신입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식은 성균관 입학을 환영하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외에 개인적인 장난이나 괴롭힘은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모르겠네. 그러게. 저 오빠들 멋지다. 다들 잘 들었어? 유생들은 이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잘 생각해보고 각자의 의견대로 소신껏 투표에 임하도록 하시오. 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민주적이네. 나답다고? 대표도 직접 정하고 생활 규칙도 직접 정하고 게다가 대표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는 유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어. 우리가 쉽게 쓰던 민주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싸우기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이념이야. 이봐 저스틴, 좀 더 쉽게 설명하자고.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려면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게 중요하겠지?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쪽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견 모으기 방법을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거란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국민이 직접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대자의 의견을 포용하고 진지하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단다. 그래서 헌법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청원권, 공무 단임권 등 관련 기본권 규정에 소수자 보호까지도 규정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지? 자, 이제 새로운 장의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소.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유생들 모두가 축시까지 야독을 하는 것이 어떻소? 찬성이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네, 그럽시다. 뭐야? 시험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뭔가 불길하다. 무슨 얘기야? 오늘부터 새벽 3시까지 자율학습을 하자는데? 뭐라고? 몇 시까지? 말도 안 돼! 새로운 장이 오빠 너무 멋있다. 어쩜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까지 잘생겼어. 정신 차려! 여기까지 와서 새벽까지 공부하기 싫다고! 우리 그냥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 응?